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30년 동안 연금저축펀드에서 여러분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돈으로 61세부터 이제 100세까지 연금 수령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61세부터 100세까지네요. 40년 동안이네요. 40년 동안. 여기에 앞서서 국민연금은 과연 여러분이 이제 퇴직하게 되면 65세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 그리고 그 금액을 주려면 국민연금은 연수익률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현재 매달 얼마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몇 년 후 퇴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면 예상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서 알 수 있는데, 또는 그 금감원 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내고 얼마 받게 된다고 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이 금액을 제가 이제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수령한다면, 이제 한국 남성 기대 수명이 82세니까 대개 요 기간에 맞춰 가지고 예상 연금액을 이제 책정을 했겠죠. 물론 뭐 더 살 수도 있고, 국민연금은 아마 사망시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남성 기대 수명이 82세니까 약 20년 동안 이렇게 수령한다면, 나에게 이제 매월 요 금액을 주려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되냐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봤을 때 20년 수령 기간으로 잡았을 때 국민연금은 나한테 이제 그 금액만큼 주려면 11.5%를 매년 수익률을 올려야 돼요. 이제 30년 동안 제가 이제 좀 더 살아가지고 30년 기간 동안 수령 기간으로 잡았을 때 국민연금은 매년 7.5%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고요. 제일 좋았을 때가 10.39% 정도 됐네요. 11.5%는 안 되네요. 그리고 오히려 또 작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네요.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될 때. 그래서 작년에 아마 5조 6천억 가까이 손실을 봤을 거예요.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0.18%였는데 작년에 최대 손실을 봤네요. 이게 지금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201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5%였습니다. 저한테 20년 동안 매달 얼마를 주려면 아까 11.8%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절반도 안 되네요. 그래서 국민연금 예상 액수만큼 저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한 달 동안은 8.31%였네요. 올해는 뭐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하지만 코스피는 약 5%밖에 상승 못했어요. 미국 3대 지수는 전부 다 10%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 27% 상승했죠. 자, 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자, 국민연금 홈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지금 708조 정도 있네요. 이걸 전부 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해외, 채권 이렇게 투자해요. 계속 이 누적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금공단 캘퍼스보다 규모가 2배예요. 캘퍼스가 약 3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5.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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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년에는 5조 9천억 손실이었습니다. 자, 비중은 국내 주식이 약 16.2% 정도, 114조 원이 투입되네요. 해외 주식이 비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이 해외 주식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국내 주식은 줄여가고 해외 주식은 늘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작 이 국민연금도 국내 증시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려야 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마냥이 국내 주식을, 지수방어에 동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 8월에 코스피가 1800대까지 내려갔을 때, 8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거의 매일 2,000원씩, 2,000억씩 지수방에 이제 대형주들을 매수를 했죠. 삼성전자 하나에만 제가 알기로는 1.5조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게 뭐 작년과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오히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아마 그때가 17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3분기는 사실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감소했던가 그랬을 텐데도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연기금에서 그 지수 방어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연기금이 매수해서 방어를 했죠. 그 언젠가는 결국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조정에 들어갈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주니까 조정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매수하면 되겠죠. 하지만 뭐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생각은 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 내에 둬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요. 사실 이렇게 그 기금운용본부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그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내에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그렇게 뭐 기금운용을 썩 잘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전문 자산운용사에 그냥 맡기면 될 텐데. 자, 이상 이렇게 국민연금의 저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정작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제 30세 회사원이 이제 30년 동안 적립식으로 연금펀드와 IRP에서 투자를 해서 30년 동안 이제 50억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은, 종합과세에 상관없이 매년 1억씩 이제 매도해가지고 1년에 이제 1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100세까지 수령해도 10억이 남겠죠. 40억 쓴다 그러면, 40억을 쓴다 그러면 10억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에게도 연금 형태로 상속됩니다. 그럼 배우자 자녀도 역시 연금소득세 5.5%만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1억씩 이렇게 수령해가지고 쓰면 과연 이 10억만 남을까요? 61세에 이제 1억을 매도하여 연금으로 사용하여도 남은 49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포지션으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수익이 붙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30세인 이 갑이라는 사람은 61세에 퇴직하여 연금 계좌에 쌓인 이제 50억으로 매년 1억씩 이렇게 돈을 쓰고 이제 1년 차에 1억 썼으면 남은 49억이 있겠죠. 이제 퇴직 후에는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이제 주식과 채권에 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주식 약 40%, 채권 뭐 60%, 혹은 주식 30%, 채권 7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지고 이제 그냥 연 6% 정도만 수익을 올리겠다. 뭐 S&P 500 ETF에 넣어두고, 그리고 미재무 채권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이 100세 때는 이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 그것을 역시 엑셀 프로그래머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50억을 61세부터 100세까지 40년 동안 매년 이제 1억씩 매도해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1세 때는 1년에 이제 1억 썼어요. 그죠? 남은 금액은 49억이 있죠. 요 금액을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남겨둡니다. 연수익 약 6% 정도 잡고. 그러면 여기에만 또 수익이 이렇게 붙어요. 1년에. 2억 9,400만 원이 붙어요. 이 원금에. 그리고 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가지고 오히려 1억 썼는데 51억이 되어 있습니다. 51억 9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1억 썼는데 돈이 더 불어나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100세까지 계속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남겨두고 투자를 계속한다면 이 사람은 100세까지 불어난 돈이 얼마가 되느냐. 40년 동안 매년 1억을 썼는데도 이 100세가 되니까 350억이 되어 있네요. 350억. 자, 30년 동안 이 사람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쓰면서 100세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3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은 후손들한테 이제 물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즐거운 상상이지만 이 사람은 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제 후대까지 마르지 않은 이런 부를 남겨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성년 자녀에게도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뭐 굳이 이거는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미국 주식 계좌여도 돼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3까지 11년 동안 요즘 그 초등학생도 학원비가 약 30만원 정도 든다 그래요. 매달 이제 뭐 입시학원비 있죠. 뭐 영어 수학 가르치는 그런 입시학원에 매월 30만원을 학원비로 쓴다면 고3까지 총 3,960만원이 돼요. 자, 이 돈을 차라리 주식으로 정액을 하자.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그 정액세 없이 정액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정액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에서 10세까지 2천만원 정액하고, 뭐 한꺼번에 줄 필요는 없겠죠. 매달 이렇게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30만원씩 미국 주식을 사주시면 돼요.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이제 정권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고 또 11세부터 18세까지 또 8년 동안 2천만 원을 정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 만 18세 성년이 되면 뭐 친척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약 1억 원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노후 대비로 써야 될 소중한 돈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학원비로 다 날리지 말고 차라리 그런 돈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주식으로 정액을 하면, 그래서 4천만 원치 이제 주식으로 정액을 하면 이 돈이 만약에 10억으로 불어났다 그래도 그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정액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1세부터 이제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연 12% 수익률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뭐 연금계좌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돈은 이제 이 18년 동안 얼마나 불어나 있을까? 약 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 계좌에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뭐 주식 매매를 하지는 못할 테니까, 물론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 시스템을 알면 자기가 매매해도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ETF만 하세요.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만 하세요. 만약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을 매매하면, 자주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부모가 운용한 걸로 봐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판단하는 세무공무원 마음입니다.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든가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 ETF만 매수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렇게 주식을 정했을 때, 미국 주식을 매주 이렇게 ETF를 매월 한 개씩 이렇게 사준다면, 자, 1세부터 이제 18세까지니까 약 132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132개월 정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132개월 정도 됩니다. 매월 30만원씩, 뭐, SPY나 부, QQQ, 이런 미국 주식을 사준다면, 연수익률은 12% 정도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18세, 132개월째 수익금이 얼마나 불어났냐 하면 8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18세까지 그 3,900만 원을 그냥 학원비로 날리면 정말 허공에 날리는 돈이죠. 뭐 그 학생이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그 서울대를 가는 게 더 기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30만 원 매월 학원비로 쓰지 않고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18세가 되었을 때, 아직 대학생도 아니에요. 성년도 아니에요. 그죠? 18세가 되었을 때 8억 2천만 원을 자녀의 통장에 넣어주는 게 자녀가 더 기뻐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역시 오늘 이 방송도 재미로 보시고,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히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